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 모토는 창조 경제입니다. 그렇죠? 기업의 CEO가 부임할 때마다 또는 바뀔 때마다, 간부가 바뀔 때마다 혁신, 변화, 창조, 요걸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TV나 무슨 이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맨날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잘 되면 뭐 때문에 그걸 반복하겠어요? 안 되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의 본능이 그렇게 생겼다요. 인간의 본능이 그렇게 생겼다. 그래서 스테이터스 퀘어는 현상 유지인데 요게 트랩이 되니까, 덫이 되니까 요걸 타파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다요. 그래서 심리적 바이어스, 심리적 트랩, 의사결정, 디시전 메이킹 하는데 심리적 트랩이 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테이터스 퀘어 트랩이에요. 인간은 가능하면 현상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다고 생각한다. 맞다고 생각한다. 요게 현상 타파를 해야 되는데 왜 인간은 현상 유지를 하느냐? 그것은 심리학자들, 생리학자들, 생물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2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인간 본능이에요. 인간의 생존 본능 때문에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한다. 현재를 바꾸려고 하질 않는다. 현재를 바꾼다는 것은요, 2가지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현상을 타파하면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즉 알래스카에 가스 스테이션을 포기하고 애터미를 하면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가장 강한 게 생존 본능이고 2번째가 손실 회피 또는 손실 혐오, 로스 어버전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뇌는 질량은 2%인데 가만히 있을 때 우리 몸의 에너지의 20%를 쓴답니다. 그냥 아주 멍청한 상태로 있을 때 에너지의 20%를 써요. 그러니까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공부하고 연구하면 에너지를 얼마나 쓰겠어요? 엄청나게 에너지를 써요. 제가 해보면은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을 해보면요, 육체 노동은 몸이 피곤하다고 느끼지만 녹초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정신 노동을 하면은 몸이 녹초가 돼버려요. 에너지를 그렇게 써버리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머리를 안 쓰는 방향으로 한답니다. 가능하면 머리를 안 쓰니까 어때요? 옛날에 경험했던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면 뭘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게 현상 유지예요. 2번째는 손실 회피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은 리스크를 지극히 싫어한다. 지극히 싫어하고 비록 작지만은 확실한 것을 원한다. 확실하게 월급 300만 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 짓 안 난다. 그런 말이에요. 왜? 현상 유지를 하고 싶어. 현상 유지. 그거예요. 그런데 현상 유지를 하면 현상 타파가 되지 않는다예요. 다시 말하면 부자는 못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요게 이제 고정관념으로 굳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배워온 것이 안에 지식으로 들어있고 여기에 디시전 메이킹 시스템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현상을 유지하고 싶어요. 자, 이게 이제 고정관념이에요. 이 거대한 배가 요 탓 하나에, 앵커 하나에 묶여 있어요. 요것을 풀지 않으면요, 이 거대한 배가 가지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고정관념, 즉 현상 유지 스테이터스 퀘어 바이어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바이어스를 끊지 않으면 나라고 하는 이 인적 자본이 움직이지를 못한다. 거기에 묶여 있어요, 그냥. 바로 그거예요. 변화와 혁신을 그토록 강조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걸 의미해요. 안 된다는 거. 되면은 그 뭐 때문에 강조해요? 그러니까 변화와 혁신을 잘하면은 이런 말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안 하니까 자꾸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나? 인간의 본능이 그렇다. 인간의 생존 본능과 로스 어버전, 손실 회피 성향 때문에 변화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 군맹 평상. 요것은 장님 코끼리 만들기. 그렇죠? 무리군자, 맹인맹자, 평가할 평자, 코끼리 상자니까 요 말은 불경에 나옵니다. 불경 열반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도의 이 왕이 맹인들에게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가르쳐 주려고 맹인들을 처음 집합시켜가지고 코끼리 만져봐라.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다. 그랬더니
꼬리를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는 새끼줄이네. 배를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는 벽이구만. 다리를 만져본 사람은 이 통나무네. 그 다음에 코를 만져본 사람은 이 뱀인가?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게 바로 이제 현상유지 바이아스고 그 다음에 고정관념이에요. 그러면 요 맹인들이 말한 게 틀렸냐 그 말이에요. 틀리지가 않아요. 근데 자기가 본 것은 맞아. 그런데 그걸 가지고 코끼리 전체를 파악하면 그건 틀린다 그런 말. 그렇죠? 그러므로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것은 전부 군맹평상. 요 각각의 맹인들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요걸 합하면 코끼리가 된다 그런 말이죠. 그게 시너지이고 집단지성이에요. 혼자는 안 된다. 혼자는 전부 다 고정관념이 있고 현상유지 바이어스 때문에 스테이스코 바이어스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고 보고 느끼고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옳지 않다요. 그래서 같이 하자는 거예요. 자, 요겁니다. 이제 우리가 행동하고 여기서 지금 사업으로 어떻게 전개할 건지 뭘 파트너하고 미팅을 어떻게 전부 다 디시전 메이킹이에요. 의사결정 프로세스란 말이에요. 디시전 메이킹 의사결정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계속 바이어스가 일어나요. Identify objectives 목표를 정하는데도 바이어스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Identify criteria 기준을 정하는데도 바이어스가 일어나고 Identify alternatives 대안을 만드는데도 바이어스가 일어나고 나중에 이 대안을 선택하는데 바이어스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Cognitive bias 인지 바이어스가 일어납니다. 디스토션돼요. 맞다고 생각했는데 맞지 않단 말이에요. 이건 심리학자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 이 바이어스예요. 인간은 이런 바이어스가 있다. 그 바이어스의 종류가요 30가지가 넘어 50가지인가 그래. 이게 바이어스 그렇게 많은 바이어스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 군맹평상을 결합하면 애터미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 각 파트너와 스폰서가 서로 하나가 돼서 의견을 만들어내면 요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하나의 거대한 퍼즐, 즉 성공이라는 퍼즐을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헨리 포드 사장님께서 애터미를 위해서 한 말씀 해주셨더라고. 와, 그 참 기가 막힌 말을 해놨어요. Coming together is a beginning. 만남이 시작이고 Keeping together is progress. 함께하는 게 발전이고 Working together is success. 그러니까 우리 포드 사장님께서는 100년 후에 애터미가 생길 줄 알았던 모양이야. 참 아주 삼각차적 기질이 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해놨어요. 만남이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죠. 함께 하는 게 프로그레스, 발전이고 계속 같이 일하는 게 워킹 투게더, 같이 일하는 게 성공. 자, 현상유지 편향이란 어떤 것이냐. 여기 하버드 대학 교수입니다. 리처드 제가우저. 이분은 보스턴 대학 교수입니다. 윌리엄 사멜스. 이분도 심리학자, 경제학자들인데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지금 연구하는데 가능하면 현상을 타파하지 않으려고 하더라. 예를 들면 서울의 지하철을 타보시면 에스컬레이터 있죠. 한국인들은 바쁘니까 빨리빨리니까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는데 왼쪽은 비워둬요. 그렇죠? 이건 바쁜 놈은 빨리 올라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에스컬레이터를 잘 보세요. 어디 쪽을 비워둬요? 왼쪽 비워두죠. 오른쪽을 비우는 법이 없어요. 전부 왼쪽 비워요. 왜? 좌측 통행. 왜냐하면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인간은 생존 본능과 관계되기 때문에 현상을 타파하는 것이 굉장한 이익이 되지 않으면 현상을 타파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우측하고 좌측 통행하는 게 무슨 손해가 있고 이익이 있겠어요. 그런데 어떤 멍청한 놈이 그걸 해놨어 또. 그런데 국민은 말을 안 들어요. 왜? 안 듣고 싶어 안 듣는 게 아니라 몸이 그쪽으로 가. 그냥 이렇게 몸이 아무 생각 없어 그냥 그쪽으로 가요. 이게 현상유지 편향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현상유지 편향을 무시하고 정책을 하면 다음 정권에서 도로함이 탑으로 돼버려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자, 기본 선택이 있습니다. 자, 정책이나 요건 비즈니스에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선택, 디폴트 옵션이라고 그럽니다. 디폴트 옵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옵션을 지정하지 않을 때 자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예를 들면 설문을 할 때 특별히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이 방법을 디폴트 옵션, 기본 선택이라고 그래. 예를 들면 이겁니다. 독일 있죠.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그 밑에 오스트리아 바로 붙어 있죠. 이게 독일이고 이게 오스트리아니까 같은 게르만 민족이고
국민성도 똑같아요. 문화도 똑같고 언어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얼토당토하는 차이가 나냐 하면은 장기 기증. 독일은 장기 기증을 하겠다는 국민이 12%밖에 안 돼. 오스트리아는 100%. 이렇게 돼요. 그러면 두 민족이, 두 국가의 국민이 무슨 도덕성이나 선이나 정의감의 차이가 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설문의 차이가 있어요. 오스트리아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장기 기증을 하기 싫은 분은 당국에 전화를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전화 안 한다고 해서 특별히 내 장기를 어떤 놈이 떼갈 것도 아니고, 다시 말하면 전화 안 한다고 해서 나에게 손해될 게 지금 별로 없어요. 전화한다고 해서 이익될 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선택. 귀찮으니까 내버려 둬버려. 그러니까 100% 찬성. 이때 기본 선택은 뭐예요? 장기 기증이 기본 선택이에요. 안 할 사람만 전화해라 이 말이에요. 독일은 반대로 돼 있어. 장기 기증을 원하시는 분은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시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니 서류 작성해서 보낸다고 자기한테 이익도 없는데 그 귀찮은 짓을 왜 하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독일의 장기 기증 찬성자는 12%, 오스트리아는 100%. 한 사람도 전화 안 해. 귀찮다 이게. 귀찮아 그냥. 이게 기본 선택이. 이게 뭐예요? 현상 유지 편향이에요. 현재 상태를 그냥 유지하고 싶다 이거예요. 유지하고 싶다. 자, 선택폭 문제입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는 선택의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유틸리티, 효용은 높아진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빵이 한 가지만 있는 것보다는 5가지가 있는 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서 내 만족이 높아진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뭘 해야 됩니까? 머리를 써야 돼요. 의사결정,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 돼. 이때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비돼요. 에너지가. 그래서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옷을 어떻게 했어요? 아인슈타인 옷. 아침마다 무슨 옷을 입고 갈 것인가 신경 쓸 에너지가 없어 아인슈타인은. 그래서 까만 옷하고 까만 넥타이만 20번인가 샀죠. 매일 똑같은 거. 그러니까 어때요?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에너지를 써야 할 필요가 없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기가 막힌 사과밭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사과밭 주인이 제안을 했어요. 이쪽으로 쑥 지나가면서 제일 좋은 사과를 하나 따 가지세요. 단 뒤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어떤 거 따실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 딸 것 같아요? 맨 끝머리 가서 제일 못생긴 거 하나 따가지고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거든?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겠지. 계속. 왜? 선택의 폭이 너무 넓으니까 맨 끝머리 가서 아이고 이거라도 안 따면 안 되겠네 해가지고 제일 나쁜 거 따가. 이게 선택의 폭이 넓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게 사회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잘생긴 남녀 중에 혼자 사는 놈들이 많아요. 왜?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짝을 찾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요. 남자들은 평강공주를 찾고 있고 여자들은 백마탄 왕자를 찾고 있는데 평강공주와 백마탄 왕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선택의 폭이 넓으면 이렇게 디시전 메이킹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선을 볼 때 선택의 폭이 넓은 경우에 결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택의 폭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맞선을 보는데 10명만 보겠다고 이걸 제한해야 돼. 그리고 그 10명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아가씨와 하겠다. 그럼 굉장히 성공적이에요. 100명을 봐도요 거기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학자들은 함정이라고 합니다. 현상 유지가 본능이고 이것 때문에 의사결정이 잘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소유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인다우먼트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게 소유효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은 창작품도 그렇고 지식, 부동산, 주식, 자녀, 재산, 지위, 권리, 이게 다 마찬가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평가는 객관적 가치보다 훨씬 높게 평가한다예요. 어떻게 했냐면은 시카고대학 경제학과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 탈러 교수가 시카고대학 머그잔입니다. 머그잔을 학생들에게 무작위로 이렇게 나눠줬어요. 무작위로 나눠줬기 때문에 그 머그잔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건
먹잇잔에 대한 선호도가 전혀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나눠줬어요. 그래가지고 먹잇잔을 받은 학생과 받지 않은 학생에게, 받은 학생에게 너 먹잇잔 얼마에 팔래? 팔아도 좋다 이거야. 그리고 먹잇잔을 안 받은 학생에게 너 저 먹잇잔 얼마에 살래? 이렇게 해봤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 번 해봐요. 여러 번 해보니까 팔겠다는 학생이 사겠다는 학생보다 가격을 2배로 불렀어요. 사겠다는 학생은 1달러에 사겠다고 그러는데 팔겠다는 학생은 2달러를 안 주면 안 팔겠다는 거예요. 그게 소유 효과예요. 일단 인간은 뭔가가 자기 손에 닿으면 내 것이라는 감정이 무의식 중에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는 학생은 뭐야? 내 것을 포기하는 대가야. 내 것을 포기하니까 많이 받아야 돼. 사는 학생은 내 것이 아니니까 뭐예요? 많은 먹잇장 중에 평범한 먹잇장 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소유 효과예요. 이제 과연 그런가 하고 캐나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의 잭 네치 교수가 또 실험을 했어요. 초콜릿을 절반의 학생에게는 초콜릿을 나눠주고 절반의 학생에게는 2달러 지폐를 나눠주고 거래를 하라고 그랬어요. 팔고 사라. 그랬더니 역시 초콜릿을 받은 학생은 팔겠다는 가격이 2달러인데 돈을 받은 학생은 1달러에 사겠다 이 말이에요. 초콜릿을 이미 손으로 만져본 학생은 이 초콜릿은 내 것, 내 것이야. 나는 내 것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런데 돈을 가진 학생은 많은 초콜릿 중에 평범한 초콜릿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까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은 객관적 가치보다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 자, 그래서 이 프레이저 교수가 또 했어요. 똑같은 가격입니다. 똑같은 가격에 절반 학생들한테는 먹잇잔을 나눠주고 절반 학생들에게는 초콜릿을 나눠주고 서로 싫어하는 사람은 서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아무렇게나 나눠줬으니까 먹잇잔 좋아하는 사람, 초콜릿 좋아하는 사람 가격은 똑같으니까 서로 바꿀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상식으로는 절반 정도는 바꿀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바꿔. 일단 먹잇잔을 만진 사람은 먹잇잔이 내 거야. 초콜릿은 저것은 많은 초콜릿 중에 하나야. 초콜릿을 일단 만진 사람은 이 초콜릿은 내 것. 저 먹잇잔은 많은 먹잇잔 중에 하나. 그래도 거래를 안 해. 단 18%만 바꿔. 그래 놓고 다 반납해. 그래가지고 다 반납받았어. 거래를 하라니까 안 해. 그래서 먹잇잔 다 반납받고 초콜릿 다시 반납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줬다가 뺐으면 뿔나니까 다시 가져가. 가져가는데 초콜릿 좋아하는 사람 초콜릿 가져가고 먹잇잔 좋아하는 사람 먹잇잔 가져가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아까 먹잇잔을 받은 학생과 초콜릿을 받은 학생의 90%가 자기 걸 가지고 가. 자기 걸 가져가 자기 거. 다 똑같은데 그거 뭐야? 내 것을 찾는 거야. 내 것을. 그런데 그 실험에 참가하지 않았던 다른 반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먹잇잔 초콜릿을 놔두고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50대 50으로 가져가.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은, 그 학생들은 내 것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단 객관적인 먹잇잔과 초콜릿일 뿐인데 일단 초콜릿과 먹잇잔을 만져본 사람은 저건 내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손 못 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현상유지 편향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노벨상이 나왔습니다. 바로 전망이론. 이분들이 데니얼 카네만, 트버스키, 버넌 스미스인데 노벨상은 살아있는 분에게만 줍니다. 그런데 아깝게도 이 트버스키 교수가 먼저 타계하시는 바람에 카네만하고 버넌 스미스하고 이렇게 노벨상을 받은 이론이 바로 이 이론이에요. 전망이론이라는 이론입니다. 이 양반들이 해보니까 이게 가치함수라는 건데요. 이쪽으로는 돈을 100만 원 벌었을 때는 만족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을 100만 원 벌었을 때는 만족도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은 100만 원이면 만족도가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이 만족도예요. 그런데 이쪽에 오면은 돈을 잃어버렸을 때, 손실을 봤을 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느끼는 고통이 2배 이상 된다. 그런 거예요. 이 함수를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다는 거예요? 버는 것보다는 잃는 것을 싫어한다예요. 현재 내가 봉급을 300만 원 받고 있는데 애터미 사업을 하면 월 500만 원을 벌 수 있다. 근데 그게 불확실하잖아요. 그거 안 넣는다. 그러니까 가운데가 확률인데요. 확률이 낮은 것은 인간은 높이 평가하고 확률이 높은 것은 낮게 평가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예를 들면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요,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수백만 분의 1 아니면 수천만 분의 1이에요. 그런데 떼거리로 복권을 사는 이유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 착각한다. 그 다음에 비행기가 추락할 확률은 교통사고 확률보다 훨씬 낮아요. 그런데 비행기 탈 때는 상해보험을 드는데 버스 탈 때는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확률이 낮은 것은 높이 평가하고 높은 것은 낮게 평가한다. 틀짓기 효과, 이것은 인간은 자기가 세상을 보는 틀이 있는데 긍정적인 틀로 표현했을 때 그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틀로, 부정적인 틀로 부정적인 진술, 스테이트먼트를 하면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약을 먹으면 600명 중에 200명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 약을 먹으면 600명 중에 200명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을 먹는데 똑같은 얘기인데 이 약을 먹어도 600명 중에 400명은 죽습니다.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그러면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 약을 드시면 600명 중에 200명은 사십니다. 근데 이 약을 먹어도 600명 중에 400명은 죽습니다. 그러면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걸.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현상유지라는 것은 후퇴를 이야기합니다. 오리가 강에 떠 있어도 현상유지를 하려면 밑에서 발이 움직여야 되죠. 요걸 안 보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안 돼요. 결론입니다. 전심치지. 전심치지는 마음을 집중하고 뜻을 한 곳에 모아야 성공한다. 그런 말이에요. 맹자에 있는 말입니다. 맹자가 하는 얘기가 바둑을 두더라도 바둑을 열심히 배운 놈하고 딴 생각한 놈하고는 실력이 다르다. 그러면 인생사는 오죽하겠느냐 하는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애터미에 전념하시면 반드시 성공하실 겁니다. 예,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